PR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관위는 뻔뻔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사전투표 인쇄날인 그 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심지어 시뮬레이션까지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했더니 실제 도장 찍는 거랑 인쇄날인하는 거랑 속도가 똑같더라. 그래서 지금 이거 고발을 좀 오상민 단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들어주십시오. 예, CCTV 가리기, 사전투표 부풀리기는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9.23동, 장애일동 또 많은 참관인들이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저 위처럼 사전투표 설비사항 점검부에서 보이듯이 촬영을 아예 금지시키는 매뉴얼을 아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참관을 하신 분들이 곳곳에서 참관 숫자보다 지금 단발기 숫자가 뻥튀기 된다 이런 보고가 했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뭐 대명부동 도태우 후보 지역구 여기도 뭐 한 40% 이상이 뻥튀기가 된 게 적발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금지 서약서 같은 거를 인위적으로 강요를 하는 이런 선관위 참 어이가 없는 짓을 했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니까 참관을 아예 방해를 했습니다. 보고도 하지 그 단말기 숫자도 알려주지 않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산 조작으로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또 다른 거는 대리투표 중국투표입니다. 이 말인즉슨 요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이 190억 대 투표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 오류율이 있었습니다. 입찰 당시 60명을 통과시켰더니 6명 오류가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 3천만 명이 투표를 했으면은 10%인 300만 명이 오류가 보고되는데, 여러분 참관이나 투표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중복 투표가 가능하도록 혹은 대리 투표가 가능하도록 이 기능을 꺼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CCTV를 샜던 사람이 있는데, CCTV를 샜던 사람인데 똑같은 데가 있어요. 부풀려진 데도 있고. 그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재명이나 주미애나 이런 데에서는 부풀리기는 있었는데 중국인을 넣든지 뭐 2명, 3명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실제로 이중투표, 삼중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은 처벌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민석이가 31.3%를 예측을 했죠. 이거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숫자인데 이것 자체가 그 부정선거의 증거고요. 그리고 조혜주, 고한석 이들이 부정선거의 프레임을 짰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바코드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 작은 여기도 바코드가 있는데 여기도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지에는 일련 번호를 빼버려 가지고 언제든지 위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일련 번호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전조라고 할 것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 통계적으로 이상한 부분, 20대하고 21대가 달랐고 22대인 이번에도 21대와 같은 그보다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냐, 민주당 성향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60, 70대 이상 우파 성향이 가장 진한 사람들이 투표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동훈이가 254명의 그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투표를 독려했어요. 저랑 친한 형도 원래는 내가 당일 투표를 할 거야 라고, 왜냐면은 선거 투표를 하면은 선거 끝난 것 같아 힘 빠지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할 거야 이랬는데, 독려를 하고 안 하면 뭔가 제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인증샷을 찍게끔 해서 전원을 투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도 그 2000번째 가가지고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투표를 많이 해서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수의법칙이나 산수, 그냥 통계를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은 이런 당일 투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 투표 사항표를 4월 10일 총선에 계속 모니터링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뜬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투표수가 점차적으로 누계이기 때문에 투표수가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지한 상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 상황을 쭉 집계를 해보니까 줄어들기도 하고 정지한 상태가 있다는 게 곳곳마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리고 대구 이렇게 12시 53분에서 이제 1시 18분이면 투표율이 증가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3시 46분에 4시 15분까지 표가 일정한 것은 당일 투표도 장난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당일 투표 수가 많으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일 또 우파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당일 투표도 줄인, 이게 제가 대선 때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해서 이번에도 좀 주의를 구했는데, 그럼 이게 왜 그러냐?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이렇게 투표지입니다. 이게 여기 투표지가 갈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이거 투표지 갈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불량 투표지라도 갈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량 투표지라도 만약에 선거 당일이 아닌 그 다음에 갈았어야 되는 것이고, 선거 당일이나 선거 전날 갈았다는 거는 얘들은 투표지를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투표지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표 사용표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그냥 오작동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전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결국에는 뭐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장난을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25, 부산시 192, 대구 98, 인천시 156, 대전시 82개, 울산시 47개, 세종시 11개, 경기도 599개. 이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유리하고 국힘당은 불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냥 조금만 통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김성진 교수님께서 그 지역 선거인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비례 선거인수와 지역 선거인수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610개, 그 다음에 비례 선거인수하고 비례 투표소가 차이가 나는 게, 요것도 보시면은 선거인수보다 투표소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선거인수가 100명이면 101개, 102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투표지를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이건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거였지만은, 그 사무국장한테 953개 투표소에서 비례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례 선거인수가 이렇게 있으면 비례 투표수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거.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73표가 다 어디 갔냐? 우표봉투가 이렇게 왔으면은 73표가 어디 갔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 이게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집어넣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곳곳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역구 선거인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선거는 숫자가 기본인데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건 결국 조작이 발견됐고, 지금 최근에는 이 지금 조작 상수까지 나왔잖아요. 등차 수율 배열로 해서 조작가 뭐 3, 4, 5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 투표가 여러분 딱 순서돼가지고 야 줄 서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작위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 세팅을 했고 세팅값에 따른 그 결과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선거인수와 차이가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가가호당의 예시인데요. 가가호당은 뭐 전국적으로 우리 자유통일당만큼 인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너무 쉬웠어요. 투표를 한 사람은 있는데 개표 결과는 0인 거예요. 이 지금 투표 확인증, 이거는 하양읍 제4투표소는 부부가 둘 다 11번을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표가. 그러면 그 한 표는 어디 갔나? 별로 바꾸고 갈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자유통일당이 저는 사실 주화도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와씨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 2몇 %로 막은 것은 이런 식으로 표갈이나 뭔가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고, 그럼 전국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공정선거 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선거 지원단이 각 선거구마다 설치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 선관위에서 CCTV 설치할 때 거기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혔잖아요. 그 화웨이 와이파이가 누구냐? 시민의 눈 사람이었습니다. 시민의 눈 사람이었는데, 시민의 눈이 조직적으로 공정선거 지원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비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선관위가 경비계약 용역계약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변호한 여기는 이 고향 선관위인데 남양주에 있는 경비업체를 써요.
남양주 업체를 왜 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남양주 업체에서 남양주 직원을 쓴 게 아니라 또 어떤 인적 용역 회사랑 계약을 해서 걔들이 고용한 알바를 쓰는 거예요. 걔들이 우리나라 투표지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전투표 보관함에 지문 인증을 하거든요.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가 어떻습니까? 7분 뚫으면 7분 다 뚫리고 대한민국 국가에는 최하한입니다. 그냥 맞는 키나 뭐 보안 이거만 있으면 다 뚫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이제 지금 제가 그 김준영 수원정 거도 했는데, 여러분 전국에서 무작위로 제주, 부산, 광주, 뭐 거제, 여수 이런 데 막 옵니다. 이런 투표지들을 모아놨는데 광진을 1투, 2투, 3투, 4투 투표함 5개를 열었는데 다 900대 1400, 900대 1400, 900대 1400. 오신환 의원이 저하고 관계가 좋은 편이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싸워가지고 연락을 안 하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개표 새벽 4시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열고 사진 열심히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뭐 입국 닫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용찬 영등포 을도 그렇습니다. 이 옆에 거는 그 용인병이거든요. 용인하고 이런 데는 그 경기도 부산 이런 데는 10개가 나오더라고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보면 투표가 거의 일정합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오는데 왜 1900대 1400, 1400대 900, 1100대 800, 700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게 나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개표 진행표를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표 진행표를 요청하면 이 개표 진행표에 관내 사전투표 결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규칙성이 전국에 뭐 254개인데 250개가 규칙적이다 이런 나오면 그 조작이죠.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뭐 선거인명부 조작, 등기 조작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증거를 내야 되거든요. 그 저희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번에도 321만 개의 관내 사전투표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뽑았어요. 다 뽑았더니 등기 우편수가 역시나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수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등기 우편이 오면은 그 안에 투표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투표수가 예를 들면 100개가 대표가 나왔다고 하면 등기 우편이 100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등기 우편수가 투표수가 아니라 선거인수예요. 보통 여러분들 아까 보셨겠지만 선거인수가 100명이면 그 투표수는 뭐 95개, 92개가 됩니다. 그럼 등기 우편수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92개는 95개가 돼야 되죠.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게 전수한 결과인데 27,168개의 우편이 있으면은 결국에 이 합친 숫자가 27,169명, 8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 우편수를 선거인수에 맞추는 거예요. 등기 우편수를 100명이 맞추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95개, 92개가 왔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등기 수를 딱 그대로 우편 그 등기 접수 딱 치면은 접수 취소가 2번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접수 취소가 된 사례, 접수 취소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선거구에서는 404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그 경로가 삽입된 우편 배송이 이렇게 나오는 게요. 이 서울 여기 보면은 성남 우편 집중국 왔다가 중간에 용인 우체국이 있는데 용인 우체국이 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도 의정부 우편 집중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나올 수가 없는 불필요한 경로들이 삽입된 것이 많고, 고령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접수 취소가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경로를 삽입된 경우들이 나오고, 접수, 발송, 도착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송 이렇게 불필요한 그 경로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 도착, 발송 이런 도착 다음에 발송이 나야 되는데 도착, 발송 이렇게 되는데 도착, 발송 이런 중복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총 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보를 보이고 있고 일정하게 다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우편투표 관련해서 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정사업부에서 어떻게 답변하냐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소송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출발지 같은 목적지입니다. 서울 동작우체국에서 용인 수지우체국을 하는데 다른 경로를 가고 있어요. 하나는 용인 우체국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관내 사전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엉뚱한 경로들을 삽입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른바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평택 우체국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직접 질의를 해가지고 숫자를 물었는데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배송된 것과 개표 결과가 숫자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우체국에 너 등기 몇 개 보냈느냐 이런 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아니 떳떳하면은 다 드러내면 되는데 뭘 그리 이제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외국민투표, 재외부재투표, 서초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전국에 강남갑도, 대구 수성갑도 국민의힘이 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는 결국에는 이 우편투표나 이 가는 경로상에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바꿔치기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편 집중국은 여러분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민간단체입니다. 언제든지 바꿔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는 것이고 이번 참에 이 우편투표가 예를 들면 321만 표가 무효면 선거 무효지 않습니까? 321만 표가 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 숫자를 물어보는데 그게 비밀이 되느냐 이러면서 따지고 그 사람을 직무유기나 고발도 하고 이 우편 경로 이상한데 전국적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전국 경찰서에 다 고발을 하고 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게 수사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긴 거 이런 것들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포항에서는 QR코드 있는 투표지가 나왔어요. 2020년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개표 분류기를 통과해가지고 딱 그 재분류 거기에 걸려갖고 포항 북구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QR코드 이 2020년 4.15 때 작업했던 공간에서 또 작업을 하다가 섞여져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죠. 그리고 남영이란 투표 관련 도장이 없는 것들은 결국에는 당일 투표도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당일 투표도 많이 작업을 했다. 이번에 이준석이가 당일 투표 이겨가지고 국회의원 지금 당선됐잖아요. 우연이겠습니까? 예, 실제로 표를 그렇게 받았을까요? 예,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1년 번호지를 떼지 않은 투표지 당일 투표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거는 결국에는 당일에도 급히 작업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위법한 행랑식 투표함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위법한 행랑식 사전 투표함입니다. 이게 관내 사전 투표함. 이 관내 사전 투표함 보시면은 봉인지와 행랑식 사이에 봉인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저 뚜껑만 열어버리면 싹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끝까지 고수할까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철제 및 알루미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개봉 투표함에 봉인지 뗀 자국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대구 중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그 참관인을 내보냈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 서귀포, 구리 뭐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 아니 이 투표함을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대전 대덕구예요. 박경호 후보 지역구.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투표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상국장이 이상한 놈들이고 부정선거를 하려고 작정한 놈들입니다. 당연히 무효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우리 구자 변호사님처럼 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살펴보면서 너무나 거대한 카르텔인 거를 목도로 했습니다. 제가 2020년 11월 정도에 TV조선 기자와 TV 탐사보도 7을 같이 찍었어요. 저하고도 한 7시간 찍었고 그 친구들은 한 몇백 시간을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선관위를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덮으라니까 덮어버린 겁니다. 언론이 먹힌 거예요. 캐나다가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기사가 저는 살펴보니까 2군데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 중요한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그만큼 언론이 중국 돈에 많이 먹혔고 정치권이 중국 돈에 먹혔고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먹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저항선이었는데 저는 사실 총선을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공산화가 바로 진행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조금 아까 박 변호사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고민정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잠깐만요. 이거 보이십니까? 네네. 이게 저는 이거를 이제 재검표장에 저도 많이 가봤는데 항상 가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 기표인을 한번 보십시오. 저 기표인 완전히 다르죠. 왜 이게 계속 나올까? 위조 투표를 대량으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저 기표를 찍는 기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르다 보니까 저렇게 항상 큰 기표가 나오는 거 아닌가, 기표인이. 저 자체가 저는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거와 관련해서 구주화 변호사님 전에 저기 어디죠? 성남에서 작업한 콩고이. 예, 콩고이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혹시나 이런 거 관련이 있는지. 글쎄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 번 정광훈 목사님한테 제보해 주신 분의 제보를 통해서 그 성남의 상대원동에 있는 한 공장에서 콩고 대선 용지를 이제 인쇄를 하고 거기 이제 콩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수십 명이 와서 뭐 작업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내용을 거의 명백하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미루 시스템즈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미루 시스템즈 자리 옆이고 그리고 삼립빵 그 삼립박스 아시죠 여러분? 그 삼립빵 SPC 공장 바로 옆이에요. 그 작업한 곳이. 예. 그러면 우리가 4.15 총선 때 나왔던 그 삼립빵 박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콩고에서는 당연히 지난 대선, 콩고 대선에서 뭐 부정선거로 뭐 난리가 났던 나라이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선거 시스템도 다 미루 시스템즈가 작업을 다 했었죠. 우리나라도 미루 시스템즈가 하고. 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이제 요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 토론은 울산대 이재봉 교수님께서 맡아서 하시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와 관련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었습니다. 증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뒤에 이제 부정선거를 종합적으로 다룰 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6시 이전에 모든 사람이 여기서 퇴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부러 오신 우리 이재명 교수님을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시민야의 일로 오십시오. 발제자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이쪽으로 오세요. 너 대학교 공사. 이재봉 나와 있네. 이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고요. 울산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봉입니다. 제가 제자가 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자를 많이 틀리시는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어입니다. 이재봉이고요.
종합토론에서의 중요한 점은 사회자가 잘 안 보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은 1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여기서 열변을 토하시거나 연설을 하시지 말고 1분이 넘어가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제하신 분들한테 간단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 자기가 앞으로 부정선거 투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어떻게 협력하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손 들고 예, 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하고 그 다음 이쪽 여기 하시고 이쪽도 좀 봐주세요. 네, 저는 기술사 강태근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성중계방송과 체육관 조명을 담당을 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장 박사님이 그 전산 쪽에 그걸 집중을 맞추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100% 디지털 시대에서는 제로냐 100%냐 당선이냐 낙선이냐 이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표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우리가 전자 분류기를 들어갈 때 이미지 파일링을 꼭 필수적으로 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 파일링을 거치고 그걸 표를 맞추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오류들이 또 그 한 군데서 중앙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전국 지역에 250개 투개표에서 그 진행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아구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부정은 100% 부정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오프라인상에 나와 있는 게 다 입증 자료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정 선거가 우리 장 박사님에게는 프로그램 조작 플러스만 있지 마이너스 뭐 곱하기 이런 거 쓰면 그건 검토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 생각은 이미 그 증거 남는 거를 중앙선관위 서버에 남겨두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 의문이고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 파일을 거쳐서 지금 이미 도출된 표수를 다 이미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전산 장비는 특히 개인이 쓰는 것도 다 그 띄면 표시가 나는 검인증 그런 다 그 중요한 부분에 다 붙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든 뭐든. 그럼 중앙선관위에서 그동안 쓰던 전산 장비가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최소한 안기부 같은 데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붙였느냐, 그거 하나당이요. 그 다음에 모든 그 전산 프로그램은 소스를 미리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조작도 되고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모든 소스를 공개를 해야지 원칙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룰을 만들어 놓고 공개를 해야지 나중에 결과가 조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계속 저는 강원도 시골에 들어가서 산 지가 오래돼서 SNS상 특히 카톡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날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날린 건 2002년 노무현 때부터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질문 이제 그만 됐습니다. 예, 그만.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의 길목 부분을 그 우리 장 박사님이 계시고, 제가 다행인 거는 우리 조춘열 기자가 컴퓨터 세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100% 디지털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문을 저는 보다가 집어 던졌어요. 이 대법원 판결문이 아날로그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인데 다 엉터리입니다. 디지털에서는 투표지 여백이 나오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디지털 시대에서는 질문 자, 그러면 질문이 계속 늘어지는데 그만. 장재현 박사님이 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00% 카드 리더기로만 해서는 100% 했으면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상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계산기로 100% 갔으면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하나도 안 했으면 아까처럼 엑셀에 선거수가 많고 작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게 나올 수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반드시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잠깐만 우리 조 기자님은 처음 뵀는데 조 기자님이 벌써 저를 알잖아요. 장 박사님 어떻게 그 5명 이름을 찍었냐고. 제가 30년 전에 30년 동안 컴퓨터 했으니까 5명 찍은 거고 5명이 아까 말씀대로 소스 코드를 보자는 게 제 주장이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를 잡아야 한꺼번에 50명을 다 잡는 겁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마지막에 오늘 발제하신 분들 1, 2분씩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스텍 감리사입니다. 컴퓨터 범죄를 제가 연구를 했고요. 논문을 컴퓨터 범죄 블루체이라는 연구를 썼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 지금 오늘도 아까 전에 한 얘기 좀 증거가 정황 증거가 있고 실정 증거가 있고 논리적 증거가 있고 학문적 증거가 있고 통계 증거가 있고 시스템 과학 증거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거가 진짜 증거야. 자기 거가 아니야. 법적 증거가 있을 수 있고 또 업무 프로세스 증거가 있는데 그런 거 갖다가 포괄적인 거 다 이게 다 부정선거야. 이래서 부정선거야. 그러나 우리가 법적 증거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아서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적 제도적으로 절대 안 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는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선거를 자꾸 뭐 실적 증거 가져와 아닙니다. 논리적 증거도 증거고 물리적 증거고 다 증거다. 그 증거 다 가져와.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지혜를 짜서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저는 제 그 결론 이상입니다. 예, 이 대답은 그 조충렬 기자가 네. 1분 대답하시고 박지원 변호사가 전체적인 것도 1분 대답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조충렬 기자. 잠깐만요. 진행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은 6시를 정확하게 지켜서 나가야 되는데 요 장비를 철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좀 진행해 주십시오. 마무리.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도 지금 확인하기가 이게 지금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안동데일리는 지금까지 보도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크로스 체킹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체킹해가지고 아마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증거 우리가 단순한 추측 가지고 우리끼리만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하는 기자들한테도 이런 증거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통계도 통계지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산 남구 문현 산동에 거기에 있을 수 없는 하루에 투표할 수 있는 인원수가 860명입니다. 그런데 1,500명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저장 기록을.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나머지 어떻게 통합 질문 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그 제가 이제 증거들을 조금 전에 여러 번씩으로 했던 이유가 제가 뭐 옛날에 최우식이 만난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원내대표도 만나고 뭐 대통령 수석도 만나고 국정원장도 만나고 막 이렇게 부정선거를 각종 알리는 과정에서 사람들마다 다 꽂히는 포인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최우식 기자가 고쳐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이게 토탈 범죄거든요. 디지털 실물 모든 범죄가 됩니다. 삼립방도 나오고 SPC도 나오고 성관이 직원도 나오고 용역 계약도 나오고 모든 이게 우리나라의 거대한 범죄 카르텔입니다. 이 거대한 카르텔을 우리가 깨부셔야 되는데 나만이 옳다, 내 증거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감사원, 국정원, 검찰, 경찰, 뭐 법원 이런 사람들 다 양심이 없어요. 행동대원이 나가 있는 거. 이거는 행동대원이 나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먹느냐 먹히느냐의 문제다. 속국이 되면 안 된다. 사법부가 이걸 최고의 저항선이 되어달라고 제가 마지막에 호소를 했는데 곳곳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양심과 일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쪽에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4.15 총선을 하면서 고발을 엄청 열심히 한 몇십 장을 쌓고 제출해봤자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전 국민을 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찰서에 다 고발하다 보면 어디서 뚫리는 데가 있거든요. 파주에서 뚫리거나 뭐 여기 중구에서 뚫리거나 뭐 종로에서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할 때 힘을 모아가지고 대학생도 끌어들이고 교수님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판을 이겨나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저한테 왜 악역을 담당했으니 이게 맨날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시간이 항상 충분히 하자. 두 분이 꼭 30초 질문하시고 나머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예, 먼저. 국방대 김충일 교수님. 네, 국방대 김충일 교수님이시랍니다. 아주 수준 높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입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대통령 직무유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법률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제 할 일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가 있겠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잠깐만. 그다음에 이쪽 질문하고 제가 1분 구조하면 들으셔야죠.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선 선거입니다. 선거가 지금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입장으로서는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 증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좀 합해가지고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경찰을 3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은 수사본부, 선거 수사본부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거에 졌을 때 한 달 동안 그게 신고를 이의신청하면은 보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보존 시책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이 기획수사라는 게 있는데 기획수사가 뭐냐면 지금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고 이념에 의한 보안 수사와 같이 가야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깊은 문제로 가야 할 그런 수사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호박에다가 줄을 차는 수박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깨려면은 전 경찰서에다가 다 하게 되면 제가 경찰을 쓰십니까? 경찰에다 신고하게 되면은 경찰은 어떻거나 그 보존을 하게 됩니다. 보존하게 되면 각각 보존하게 되면은 그 보존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하나 뭉쳐가지고 전 국민한테 보소가 되고 보소된 그것이 정말 여론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딱 두 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 진짜로 지금 나라를 구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지금 이 대답을 그래서 한성천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묻겠습니다. 저 간단히 좀 묻겠는데 전체요. 지금 이 난국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될지 그걸 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랬고요. 감사합니다. 한성찬 위원장님하고 잠깐만 통제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찬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구주화 변호사가 이 관련 질문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경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김필규 국방부 계신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걸렸느냐 안 걸렸냐? 직무유기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다 보냈고 과거에 대통령과 두 번을 검사실에 만났고 그리고 작년 10월 10일 날 국정원 공표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공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킹 조작을 열어놓고 2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으면 대통령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긴급한 수사 지시를 하고 국회의장한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법원은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